자,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뭐 코스피가 4,800 올라간다. 뭐 코스피 4,800 넘었으니까 이제 5,000도 금방이다.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들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부터 또 경제평론가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 경제 뉴스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글쎄요,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와 드디어 이제 4,800도 넘었어, 5,000 코앞이야, 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거 5,000피 갈 수 있는 겁니까?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갈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달 안에? 네, 어허. 지금 3%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이 기세면은 며칠 안에도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5,000원 일단 갈 것 같고요. 예. 이러면은 이제 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막 이러면서 참 아찔합니다 정말.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기 지금 댓글에도 적으시는데 삼성전자와 환율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어허. 삼성전자가 21년도에 주가가 96,000원이었습니다. 고점이. 그렇죠. 그때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근데 달러로換算하면 한 주에 89달러. 근데 지금 1,470원이라고 가정하고 예.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149,000원이거든요. 예. 달러로 환산하면 대충 100불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5년 전에 비해서 달러로 가치로만 보면 10%밖에 안 올랐어요. 11달러 올랐네요. 네. 어허. 그러니까 1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예. 달러로 보면은 10%밖에 안 오른 겁니다. 어허.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약 내세울 때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목표가 공약이 코스피 5,000이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1년도에 삼성전자 가치, 그때는 원화 가치가 높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5,000이 가야 맞춰지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공약을 내지 않았나. 오, 재밌는 계산인데요. 네, 그쵸. 코스피 자체가 이건 원화 기반이니까 네. 그 원화 기반의 코스피를 갖다가 원화 가치를 낮추면, 근데 코스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달러 가치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서로 비교가 네. 되면 상호치가 되면서 네. 코스피가 자연스럽게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원화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군요. 네, 그런 형태로 보면은 어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삼성전자가 3배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10% 이제 올랐다. 그냥 거의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코스피 너무 좋다 하지만 네. 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예. 5년 만에 엄청 떨어진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합니까? 국내 주식 사세요. 자꾸 원화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왜? 주가라도 올려야지 그게 비슷한 상태가 되는데 아하. 주가가 안 오르면 아하. 지금 21년도에 삼성전자의 그 96,000원이라는 가치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을 때고요.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면 그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처음부터 공약을 할 때 코스피 5,000을 내세웠고 떨어진 원화 가치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다 보니까 5,000피 갈 것 같습니다. 어허. 예, 갈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 4,800, 5,000 가는 상황을 달러 환산 가치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일단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폭등하는데 그 폭등의 주체가 외국인하고 개인은 다 파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산다. 실제로 좀 옆에 그래프 나오고 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한 22조 5천억 원 막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네. 이렇게 기관들은 몰빵해서 다 사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 이런 상황.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비정상적이죠. 어. 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게 네네. 정상적으로 끌어올라간 건 아니에요. 어. 정부가 관여를 많이 했고요. 예.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면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는데 예. 저 금융투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사들 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시각을 달러로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게 딱 보입니다. 어허. 그러면 뭐예요? 이 정부는 어떻게든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어. 원화 화폐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주가라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고 지금 저기 기관 투자자들이 좀 사는 이유는 정부의 입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압력을 계속 주고 예, 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세웠던 5천을 일단은 달성을 해야 그들 입장에서는 면이 서잖아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하기 딱 좋죠. 그렇죠. 뭔가 뭐 보여주기가 딱 좋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뉴스에 대부분 다 뭐 코스피 전 세계 상승률 1위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예, 많이 예. 나오는데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주호 평론가님의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게요. 여러분이 보시던 것처럼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어떠냐? 똑같이 대한민국 주식인데 원래 코스피 오를 때 코스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오르는 그 비율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거니까 같이 올라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되기까지는 아니지만 코스피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왜 이렇게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네네. 성장주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면 주식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주식들이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로봇, 어허. 바이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로봇 기업들이랑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잘 버냐? 잘 못 벌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2차 전지 주들도 있는데 네. 거기도 뭐 돈을 막 그렇게 우리 반도체나 뭐 이런 것처럼 조선방산처럼 막 돈을 그렇게 잘 버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끌어와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코스닥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코스피는 실제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만 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총상위 종목군들 대부분들이 시크릿컬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릿컬이라고 하면은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의미예요. 어허.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빠지는 거를 대표적으로 시크릿컬이라고 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시크릿컬 업종이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보면은 코스피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수출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화 그룹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다 수출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은 계속 힘을 못 내지만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을 잘 내는데 그 실적의 기반이 어디냐면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번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당연히 코스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잘 버는 기업들이 많은 거는 코스피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그 달러를 잘 벌어가지고 어쨌든 환전하고 하면은 어쨌든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예. 달러 버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원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죠. 예예. 그게 이제 대부분 뭐 주주 환원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로봇 기업이랑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돈 잘 버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예. 근데 코스피는 돈을 잘 버니까 주주 환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그런 딱 그게 매칭이 된 거죠. 코스피가 올라가는 조건과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기업 가치 제고,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명분이 코스피 기업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못 가고 코스피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모든 그 국내의 어떤 금융 자산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코스피로 그럼 몰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데 이런 상황이 다른 또 평론가님들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뭐 시장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 그러면 코스피 5천도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말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죠. 예. 안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뭐 부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라도 벌어오죠. 예. 근데 코스닥 기업들은 그런 구조가 지금 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어허.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뜨뜨미지근하게 나오지도 않고 애매하다 보니까 코스피로 돌아왔고 이게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를 염두를 안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정부가 그러니까 여당에서 네. 이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분들은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말 직접 했잖아요. 주식으로 생활비 벌자.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계속 돈이 복사가 되니까. 예. 지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뭐 1,500원 넘어가고 이래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자금이 이탈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끌어올리려는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거 다른 분들과 좀 비슷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주식 투자도 하지 말고 코스피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예. 뭐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뭐 투자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왕창 올랐을 때 예. 그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무섭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5천 가면은 그 다음에 뭐 5,600 간다, 뭐 7,500 간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스물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부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보면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달러 번 걸 갖다가 어떻게든 지금 안 쓰게 하고 원화를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하는 기조기 때문에 예.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조정이 건데 나올 텐데. 그 기점이 저는 일단 올해 지방선거다. 상반기는 지나고 아하. 지방선거 이후에 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언제 가냐를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잘 나갈 거다. 왜냐? 미국이 계속 빵빵하게 지금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계속 잘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어떤 대장주가 이끌고 있는 코스피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야.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진짜 오른 게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나 잘 벌고 있고 하니까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리포트들이 그래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노무라증권이라던가 시티은행 이런 데서는 삼성전자 지금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에요.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그러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오른 게 아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 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큼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갑자기 이제 네. 삼성전자 그래 내가 그
아주 저점 매수 요게 뭐 6만 원일 때 이럴 때 못 샀지만은 네. 지금이라도 사서 2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네. 저는 예.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네. 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만들고 그리고 뭐 또 앞으로 뭐 달러 대비로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오른다고 그래도 안 산다. 네. 저는 차라리 구글을 사겠습니다. 아 미국 증시를 네. 했다.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겠습니다. 아 미국 네. 주식 사겠다. 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저는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살게요. 왜냐면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어.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게 진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다가 예. H200 칩을 이제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대신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거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나가는 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는 다 25% 관세. 어허.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스물스물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처음에 지금 관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스물스물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근데 미국에다 파는 거는 관세 안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파는 건 안 묻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관세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예, 화면에 예. 나오는 저 H200 칩이라는 거를 네. 만약에 중국에다 수출을 해요. 네. 그러면 저기다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HBM이 저기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세를 몽땅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수입하게 되는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도 어느 네. 정도 부담을 시킬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아.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만약에 저게 그렇게 25% 관세가 되게 되면은 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물려면 마이크론 것만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스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더 강력한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1단계에 불과하다. 그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관세가 다 종결됐다라고 되게 화기애애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굳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냐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이게 더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 저렇게 올랐지만 달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른 게 없다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뉴스에 뭐 맨날 신고가 얘기 나오고 네네. 뭐 코스피 5천 얘기 나오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개념을 안 잡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부각이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저가 공세예요. 예. 그러니까 대만과는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대만은 TSMC가 지금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네네. AI 칩 만드는 그거를 거의 75%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을 오브 을이에요, 그냥 예. TSMC가. 근데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공급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삼성 파운드리도 점유율이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계속 저가 공세로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화학이랑 태양광 꼴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로봇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런 기술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저희 펜앤마이크 방송 중에 김정호 교수님 서강대 경제학과 그 교수님이시죠. 김정호 교수님과 김용삼대 기자님이 하시는 그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에서 김정호 교수님 잠깐 뵙고 지난번에 그 중국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중국 언제 무너지나요? 그런 걸 한번 여쭤봤는데 중국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무너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중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지 않았으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초대박을 내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나 뭐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조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석유화학 이런 예, 산업 예. 보세요.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서 힘을 아예 못 내요. 그러니까 실적이면 실적,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로 가격 시장 질서를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중국이 저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기술력을 따라가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기술 유출. 예. 그러니까 기술 유출 어떻게든 해가지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거 기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예. 지금 저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저가 공세로 물량 뿌려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도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만약에 중국이 저가 공세 물량을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시장이 파괴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의도를 빨리 좀 이미 좀 늦긴 했습니다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어쨌든 미국 쪽과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군들 저렇게 주가 오른 거 네. 달러를 잘 벌어와서입니다. 미국의 수출하고 같이 해가지고 달러를 잘 벌기 때문에 지금 주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외에 보세요. 경기 안 좋은 뭐 아니, 코스닥은 지금 그렇게 예, 코스닥도 그렇고 전혀 못 벌었어요. 코스피 중에서도 뭐 화학, 태양광 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수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점령한 산업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가로 딱 증명이 돼요. 못 올라와요. 중국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쪽만 우리나라 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하. 같은 말씀이네요. 네, 이거를 좀 꼭 진짜 심각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코스피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코스피 4,800, 뭐 5,000 찍더라도 정말 진짜 긴장 좀 하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여유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바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환율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뭐 지금 미국의 SOS도 보냈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다 필요 없고 빨리 150억 불 보내 지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누르고 눌러도 계속 튀어 올라가지고 1,480원 가까이 지금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빌려준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화가 1,500원,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까지 튀어도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웃으시지 말고. 이게 예.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믿으시는 걸까요? 뭘 믿는지를 유추를 해보면 저 대외 채권국이라는 게 지금 저 이창용 총재 주장은 네. 우리나라가 달러를 받을 게 많지 우리나라가 달러를 빌린 건 없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IMF 때랑은 완전 다르고 우리나라는 IMF가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요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수주 잔고도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그 IMF 시기 때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또 국민연금도 달러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러고 이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게 그렇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러한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당연히 뭐 달러를 갖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탈출하면 외국인들이 탈출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달러 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달러 뭐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 예. 외국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나라 뭐 수입하는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왜냐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워낙 화폐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 당장 지금 기름값이 네. 유가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네. 유가가 내려도 우리는 기름값 비싸게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이 넘어가면 이게 뭐 그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외 채권국이고 뭐 빌려 채권 투자한 거 많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회수하면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1,500원이 넘어가면 이제 경기가 무너집니다.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죠. 고물가인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저성장이 되면은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 가장 무서운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물론 더 무서운 거는 디플레이션이지만 어쨌든 이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실제로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은 소비 쿠폰 풀어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호텔 경제학 논리를 빗대어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반짝했잖아요. 네. 반짝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이게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더 침체가 되는. 네. 그러면 달러를 벌지 못하는 내수 경기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환율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네. 금리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죽을 테니까.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가 더 줄어들기 지금 때문에 부동산에 물려 있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그렇죠. 일단 빚내신 분들이 지금 개인 그 가계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렇죠. 1인당 가계 부채 규모가 뭐 1인당 한 5천만 원 이상 다들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하던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뭐 하다못해 1%라도 올라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금리를 올린다라는 의미는 수요를 줄여서 예. 조절하겠다, 인플레 조절하겠다인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조절해야 된다, 물가 낮춰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당장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 미국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올려만 주면은 요거 금리가 이렇게 딱 붙던지 그렇죠. 역전돼 가지고 네. 환율 다 정상화되는 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문제가 지금도 경제가 안 사는데 네.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더 나쁘게 가는 거예요. 수요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안정이 안 되니까 완전히 안 좋은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내리면은 또 소비가 올라가서 물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 물가 상승과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게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얘기를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두 개가 동시에 발생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살아나는 걸 말해요. 보통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유동성 확 끌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상승이 동시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지금 중국이 디플레예요. 뭐냐면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저성장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중국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디플레보다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의해야 돼요. 저게 22년도에 미국 증시가 거의 1년 내내 빠졌던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렇죠. 우려였습니다.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안 일어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네.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시키고 있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뭐 코스피 4,800에 5,000 가고 뭐 그래서 다들 뭐 허허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네.
진짜 살짝 얼어 있는 얼음판 위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근데 그 밑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바다 같은 아니면 깊은 뭐 호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살얼음을 받고서 이렇게 살살 걸어가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아까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사냐 안 사냐 그러면 물어보시면은 예. 저는 못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요 임시 방편으로 뭔가 약간 보수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살아나서 좀 진짜로 국가 펀더멘탈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든 뭔가를 좀 돈을 풀거나 뭔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임시 방편으로 메꾸기에 좀 급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메꾸려고 하다가 그게 터져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집이 금이 갔는데 그렇죠. 도배한다고 그렇죠. 그 금 간 게 안 가는 게 네.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국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해외로 떠나는 그 개미들이 그렇게 많다. 또 아예 그냥 국내에서 돈 좀 버신 분들은 아예 한국은 비전 없어 해서 다 정리하고 뭐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또 야 그래도 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까지는 뭐 버틴다고 하니까 그래 적금 좀 깨가지고 그 삼성전자 좀 사보자, SK 하이닉스 좀 사보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좀 생각을 좀 재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집에 금이 갔는데 도배를 이렇게 발라놓고 그 집을 싸게 판다고 이렇게 내놓는 거 그런 사람은 이제 범죄자입니다. 사실 그런 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요. 대한민국의 증시가 4,800 뚫는 거 이거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환율 문제까지 엮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주호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